최은미 기자, 이 정기국회 첫날인 오늘 이낙연 이제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만났죠. 무슨 얘기 주고받았어요? 네,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협치를 할 건지 예. 그리고 4차 추경, 지금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 4차 추경을 빨리 해서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좀 주자, 이제 선별적으로 하자는 거는 이제 미래통합당의 주장이었고요. 예. 그런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는데요. 특히 4차 추경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모습 한번 직접 먼저 보시죠. 대통령께서 협치를 하겠다고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가지고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원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과거에 지켜오던 관행이 그냥 깨져버리는 바람에 협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그리고 국회 문제는 참 아쉬운데요. 금년 개원 협상 과정에서 두세 달 동안 겪었던 우여곡절을 또 반복하는 것은 지금 그럴 겨를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워낙 위기이니까 집권 여당이 책임 있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4차 추경에 대해서는 예.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봤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대표가 바뀌었으니까 법사위를 과거의 관행을 깨고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간 부분, 이 부분에 예. 대해서도 어떻게 좀 재협상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예. 이야기가 미래통합당 쪽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낙연 대표가 그 부분을 지금 의식해서 이야기한 걸로 보이는데요. 개원 협상 과정에서 겪었던 우여곡절을 또 반복하는 건 그럴 겨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 법사위를 다시 재협상을 해서 뭐 반반씩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야당에 준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원구성 협상을 되풀이하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를 예. 아예 오늘 이제 대놓고 보여준 걸로 보입니다. 사실 30년 전에는 이낙연 대표가 기자로서 김종인 위원장을 이제 취재를 해서 단독 기사도 쓰고 그러는데 오늘은 뭐 취재원과 이 기자의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저 두 분의 관계가 뭐 40년 됐다고 했고요. 예. 이낙연 대표가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기자 시절에 했던 특종의 취재원이 예. 김종인 당시 의원이었다. 그런 금융실명제 얘기를 연기. 했어요. 예. 그렇다고 두 분이 뭐 굉장히 깊은 관계다.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는 예. 김종인 위원장이 한때 벌써 지난번 선거만 해도 지지난번 선거만 총선만 해도 문재인 당시 민주당 당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찾아가서 삼고초려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예. 모셔와서 그때 관계 이후로 굉장히 가까운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개인적인 친분과 지금 양쪽의 당계 예. 당 대표로서의 관계는 별개니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의 그동안의 이 성품으로 봐서는 풀 수 있는 것부터 풀어나가는 예. 그게 아마 변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지금 그동안에 통합당과 민주당은 오로와 나슨 게임을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예. 하나의 의견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나머지도 전부 다 예. 외면해버리고 전부 다 교착 상태에 빠뜨려버리는 예. 그런 형식이었다면 이제 저 두 분은 그런 점에서 풀 수 있는 거 먼저 풀고 예. 안 되는 거는 조금 밀어놓거나 다른 방식의 해법을 찾고 예.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변화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이낙연 대표가 신임 당대표가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사를 실시하는데 최고위원의 젊은 대학생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24살 박성민 최고위원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현 학생이에요? 지금 신분이 학생이에요? 아니면 졸업을 한 거예요? 휴학을 했다가 다시 복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 신분이군요? 대학생 예. 신분이에요. 이게 지난해 9월에 이제 민주당이 공개 오디션을 했는데 이때 이제 청년 대변인으로 발탁이 됐고요. 그동안에 뭐 인국공 사태나 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복장 등에 대해서 청년 입장에서 소신 있는 논평을 했다 이런 평가도 받았는데 예. 이낙연 대표가 직접 연락해서 최고위원이 좀 돼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예.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에 이렇게 청년이 임명된 거는 처음입니다. 최고위원 하면서 그러면 학교 학생으로서 수업 듣고 이게 다 돼요? 일단은 이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대학교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뭐 같이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하고 끝나고 수업 받는 거는 전혀 무리가 없다 뭐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 물론 학교는 안 갑니다만 수업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최고위원 회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참신하고 신선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젊은 층들의 고통도 여당에서 많이 좀 수기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약을 하는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가 나왔는데 이낙연 대표죠.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또 앞서는 결과 났어요. 이제 처음 역전이 됐네요, 다시. 그렇습니다. 예. 리얼미터의 8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인데 예. 이낙연 대표가 24.6%, 이재명 지사가 23.3%를 차지하면서 1.3%포인트 차 말씀하신 대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근데 이 대표가 지금 1위를 유지하긴 하지만 예. 지난달보다 1%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이재명 지사는 3.7%포인트 오르면서 계속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다른 업체 조사에서는 또 이재명 지사가 1위, 이낙연 예. 대표가 2위를 차지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 대표가 됐으니까 아마 이제 컨벤션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둘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 궁금한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론조사에서 자기를 좀 빼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리서치에는 부탁을 하고 리얼미터에는 부탁을 안 했나 보죠. 여기 왜 넣었어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빼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예. 여전히 또 3위, 그러니까 야권 주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예. 야권 인사로 분류된 것도 사실 애매하기는 합니다. 검찰총장이 여권 인사도 야권 인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예. 아직까지 야권에 명확한 대권 주자로 보일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야권의 예. 지금 맹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빼달라고 했던 만큼 다음번 여론조사에서는 제외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글쎄요. 이제 빼달라고 하는 분은 자꾸 집어넣고 여론조사를 돌리는 여론조사 기관의 의도가 뭔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